제 아들 준호가 결혼하는 날이었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의사가 된 아들이 지성과 미모를 갖춘 은주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은주를 처음 제대로 본 순간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이더군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제 마음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을 무사히 마치고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을 보니 문득 준호를 키우기 위해 고생했던 기억들이 스쳐가더군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들의 결혼날에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어린 준호에게 야식을 가져다 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아들 준호는 옛날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효자로 유명했습니다. 항상 고마워하고 어른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준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공부하면서도 엄마 일찍 깨워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공부 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아이였어요. 의사가 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집에 와서 엄마, 아버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 제가 조금씩이라도 보답할게요 라며 용돈을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직까지도 아들에게 엄하고 차가운 사람인 것 같아요. 준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고 아직까지도 부자 관계가 서먹합니다. 결혼식도 잘 마치고 완벽해 보였지만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빠져있는 기분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뭔가 변화가 올 것 같은 예감이었어요.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행복이 우리 가족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할 줄은 몰랐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그 결혼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결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준호가 한 달에 한 번은 연락이나 집에 들를 텐데 갑자기 연락이 뜸해지더군요. 처음에는 신혼이라서 바쁜 거겠거니 했는데 점점 이상했어요. 어느 날 준호가 집에 들르려고 했다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는 일도 잦았습니다. 전화로 미안하다며 애써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며느리가 아들 준호에게 한 소리를 한 모양입니다. 의사 부부라서 할 일이 많다고 시간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준호는 전화해서 계속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다음에 꼭 오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지나도 준호는 오지 않았어요. 항상 어머니 말을 잘 따르던 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였는데 이제는 6개월에 한 번도 보기 어려워졌어요. 그런 변화에 저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곰곰 생각해봐도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거든요. 그저 며느리를 잘 맞아주려고 노력했을 뿐인데 말이에요. 몇 주 후 시장에서 준호 어릴 때 얼굴까지 기억하고 계신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요즘 준호를 많이 못 본다면서
결혼하고 나니 바빠졌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예전에는 효자라고 소문났었는데 요새는 어떻게 지내냐고 하시는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구나. 우리 준호가 집에 안 온다는 걸. 동네에서 소문이 날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바빠서 그런 거라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자랑하며 살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애아빠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너무 안 오는 것 같지 않냐고 물어보니 애아빠는 신혼인데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의사 부부라서 바쁠 거라고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혼의 바쁨이 아니라는 걸, 뭔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가 준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점점 짐작이 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은주가 준호에게 계속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있다. 나는 어른들 불편해서 싫다 등. 또한 준호에게 이제는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하더군요. 부모님께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자고 설득했다는 겁니다. 준호도 처음에는 반발했을지 몰라도 매일 듣다 보니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습니다. 부부가 되면 부모와는 당연히 멀어지기에 당연히 이해하려 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날이 잦아지고 집안 행사에도 불참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혼자 앉아서 준호의 어린 시절 앨범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멀어지는 걸까 하고요. 이미 그때부터 자식에게 버림받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애아빠의 환갑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엄격하기만 했던 남편이지만 환갑잔치만큼은 제대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준호가 참석하는 것이었어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 환갑잔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환갑 날짜를 알려주고 꼭 와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준호는 당연히 가야 한다며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구나 싶어서 안도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준호와 은주가 함께 집에 왔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더군요. 환갑잔치 얘기를 꺼내자 은주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언제 날짜를 정하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은주가 말했습니다. 사실 그 시기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준호 휴가도 이미 내놓은 상태라고 하더군요. 일정을 조금만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예약한 걸 취소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말투는 정중했어요. 대놓고 반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곤란하다는 뜻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준호의 반응이었습니다. 해외여행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았는데 은주가 계속 설명하자 점점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은주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의사로서 휴가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병원 스케줄도 이미 다 맞춰놓았다고 했어요. 환갑잔치도 중요하지만 이미 계획된 일정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갈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환갑인데 당연히 가야 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은주의 설득에 점점 마음이 바뀌어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둡고 미안해하는 투였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해외여행 일정이 이미 다 잡혀 있어서 환갑잔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알겠다고 했어요. 미리 계획한 일이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정말 속상했습니다. 평생을 아들 키우느라 살았는데 해외여행 때문에 아버지 환갑잔치에도 올 수 없다니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준호를 잘못 키웠나? 이렇게 우선순위를 못 정하는 아이로 키웠나 하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며느리의 영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준호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환갑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정말 안 올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애써 쿨하게 다녀오라고 알겠다고는 했지만 친척들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장남이 아버지 환갑잔치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며느리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만 결국 우리 가족보다 자신들의 계획을 우선시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환갑잔치 준비를 하면서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애아빠는 오랫동안 몸이 안 좋아서 수입이 줄어들었고 병원비까지 나가니 살림이 정말 빠듯해졌어요. 급하게 돈을 구할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래도 의사인 아들에게 먼저 물어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돈을 빌리려면 다른 많은 방법도 있겠지만 일부러 한 번 더 시험해보고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진짜 급해서 그런데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니? 다행히 준호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혀 문제 없다고 내일 바로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순간 정말 안도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구나. 그래도 효심은 남아있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돈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전화했을 때 준호의 대답이 달랐어요. 뭔가 복잡해졌다고 은주와 상의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때 전화 너머로 은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돈 얘기냐고 묻는 소리였어요. 그날 밤에야 준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힘들어 보였어요. 사실은 은주 집도 여러 사정이 있다고 당분간은 여유가 없어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다고 하더군요. 여러 사정이 있다고? 결혼할 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는데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준호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며칠 후 동네에서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지인이 은준의 집 얘기를 꺼내는데 아버지가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였어요. 결혼 전부터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은주가 결혼 전에 집안 사정을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히 숨긴 건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준호도 결혼 후에 구체적으로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했던 거겠죠. 아내를 사랑하지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은주는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존심이 있는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준호가 저희를 도와드리지 못하게 된 거였습니다. 더 속상한 건 준호의 태도였어요.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은주를 우선 고려하는 모습이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걸 알면서도 아내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는 아들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 버림받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은주가 완전히 나쁜 며느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 집안 사정 때문에 시댁에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느낌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환갑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마지막에는 준호가 마음을 바꿔서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환갑잔치에는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으면서도 계속 준호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해외여행을 갈까? 마지막 순간에는 마음을 바꿔서 올 거야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잔치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라도 준호가 늦게라도 나타날까 봐서요.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조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준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불안하기만 했어요. 친척들도 계속 물어봤습니다. 준호는 언제 오냐고, 며느리는 어떤 사람이냐고. 그럴 때마다 여행 중이라고, 좋은 아이라고 대답했지만 점점 확신이 없어졌어요. 오후 2시경, 잔치가 한창일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이제 장남 준호가 인사말을 하겠다고 마이크로 발표했어요. 그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준호가 해외여행 중이라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환갑잔치에 장남이 없다고, 여행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 환갑보다 여행이 우선이냐는 소리도 들렸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다른 순서로 넘어갔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진 후였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체면을 완전히 잃은 거였어요. 애아빠는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게 되어서 주먹을 쥐고 있더군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기 환갑잔치에 장남이 참석하지 않다니. 저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생 아들 자랑을 하며 살았는데 이런 창피한 일을 당할 줄 몰랐어요. 잔치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수군거렸어요. 장남이 아버지 환갑잔치보다 여행을 선택했다고, 요즘 세상이 그렇다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냐고.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직접 들리지는 않았지만 표정과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국 잔치가 끝날 때까지 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초조하고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굴욕을 당할 거라면 차라리 잔치를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애아빠는 화가 나서 술을 마시며 소리쳤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길래 아들이 이렇게 무시하냐고,
평생 아들 키우느라 고생한 게 이런 취급받기 위해서였냐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들까지 준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이 전화해서 형이 너무하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상심하실지 생각 안 하냐고 화를 내더군요. 그날 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방에서 울면서 계속 중얼거렸어요.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우리를 버리니 하고요. 평생 키운 아들에게 이렇게 상처받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할 줄은. 자식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보다 더 아픈 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환갑잔치 이후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 은준의 집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들려왔어요. 결혼 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지인이 직접적으로 물어보더군요. 은준의 집이 사정이 좀 어렵다면서 결혼 전부터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르셨냐고요.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라고 하는 걸 보니 정말 충격이었어요. 참을 수 없어서 집에 와서 준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준의 집 사정을 꺼내며 결혼 전부터 어려웠던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왜 그런 중요한 걸 제대로 알리지 않았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준호는 한참 침묵하더니 은주도 미안해한다고 말하기 어려웠던 거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저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기 어려웠다고? 결혼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냐고 소리쳤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준호는 은주를 끝까지 감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따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평생 쌓아왔던 준호의 마음이 폭발한 거였습니다. 갑자기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어요. 엄마도 그만하라고, 자기도 힘들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때릴 때 왜 아무 말도 안 했냐고, 매일 밥 맞고 들어와서 울어도 왜 모른 척 했냐고 따져 묻더군요. 정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준호가 그런 말을 할 줄 전혀 몰랐거든요. 그동안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다니.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늘 착한 아들로 살았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머니도 원망했다고요. 그동안 감춰왔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애아빠가 공부 안 한다고 때릴 때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외로웠다고, 엄마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은주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기 편에는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편만 들었다면서요. 그 순간 정말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 생각한 좋은 엄마, 헌신적인 엄마, 그런 게 준호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던 거였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애아빠가 준호를 혼낼 때 저는 항상 방에 들어가거나 딴 일을 했어요. 그때는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준호에게는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고 느껴졌던 거네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준호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게 단순히 며느리 때문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 가족이 가진 오래된 상처들이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며칠 후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서 미안했다고,
엄마가 정말 몰랐다고 사과했어요. 준호도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전화 통화 너머로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중하지만 결국 시댁과의 관계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준호를 우리에게서 서서히 떼어놓으려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애아빠와 함께 준호 집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은주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어준 은주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왔냐고 준호가 병원에 있어서 집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거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은주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병원 일도 바쁜데 이런저런 일까지 겹쳐서 힘들어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불만을 애둘러 표현했어요. 준호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위해 많이 희생했다고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환갑잔치 얘기도 꺼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준호 휴가가 그때밖에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의사라서 휴가 내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했어요. 그 말에 애아빠가 불편해했지만 은주는 계속 정중한 톤을 유지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자기 남편이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고 너무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어요. 그날 우리는 결국 별다른 성과 없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히려 더 서먹해진 느낌이었어요. 은주의 정중한 거절이 더 답답했습니다. 집에서 애아빠가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교묘하게 준호를 조종하고 있다고 겉으로는 예의 바르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직접적으로 나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 가족을 준호에게서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아주 조심스럽고 계획적으로 말이죠. 준호는 점점 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전화 통화도 짧아지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피하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 친구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준호가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그런 중대한 결정을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곧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급한 마음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캐나다 이민 얘기가 사실이냐고 물어보니 한참 침묵하더니 그렇다고 답하더라고요. 은주가 캐나다에서 의사 생활을 하고 싶어 한다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어요.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두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다니. 이제 정말 완전히 잃게 되는 건가 싶었어요. 언제 떠나냐고 물어보니 고지라고 하더군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날 밤 애아빠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대로 아들을 보낼 수는 없다고 마지막으로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다음 날 준호에게 연락해서 꼭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 가족끼리 마지막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며칠 후 준호가 혼자 집에 왔습니다. 은주는 이민 준비 때문에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군요.
오랜만에 보는 준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거실에 앉아서 우리는 정말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다고,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준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때 엄마가 내 편에 서지 못한 걸 정말 후회한다고 말했어요. 애아빠도 아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엄하게만 키웠다고, 따뜻한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서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상처들을 털어놓았어요. 준호도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너무 힘들었다고, 은주가 자기를 이해해준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하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준호도 혼란스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캐나다 이민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아니면 은주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 준호가 충격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은주와의 관계가 요즘 많이 어렵다고, 이혼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은주가 캐나다 이민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준호는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다고 반대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부부간에 큰 갈등이 생겼고 지금은 합의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며느리에 대한 미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준호가 너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캐나다로 가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혼 절차도 원만히 진행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들이 풀렸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정한 화해에 이를 수 있었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